나는 아주 오래 살 것이다. 이승우 단편 소설. 아버지는 온순한 성격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친척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놀림감이 되는 걸 본 적도 있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항변은커녕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때때로 나는 아버지가 너무 비굴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런 아버지가 싫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수모를 받으면서도 참기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중에야 아버지가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처가 식구들로부터 무시를 받는 조건이었다는 걸 알았다. 실제로 아버지는 평생 동안 직업다운 직업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부자였다. 어머니의 아버지가 부자였으므로 어머니 역시 부자였다. 어머니의 아버지는 자식들 중에 어머니를 가장 사랑했고 그런 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놈팡이와 결혼해서 고생하는 걸 늘 마음 아파했고 그래서 자주 돈을 보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옷가게와 빵가게를 냈다. 우리 식구들이 먹고 쓰는 모든 돈은 그 옷가게와 빵가게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랬을까?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도 대체로 온순했다. 내가 기억하는 한 또렷하게 자기 주장을 하거나 고집을 피워본 적이 거의 없었다. 평소에 아버지는 그랬다. 그러나 술이 취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술에 취해서 들어오면 아버지는 목소리가 커졌고 난폭한 말을 사용했고 욕을 했고 힘이 세졌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고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졌다. 아무도 아버지를 막을 수 없었다. 말도 통하지 않았고 힘도 통하지 않았다. 술의 마력을 나는 너무 일찍 알았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은 말 그대로 공포의 날이었다. 나는 비굴한 아버지도 싫었지만 난폭한 아버지도 싫었다. 비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난폭하기까지 했으므로 더욱 싫었다. 비굴할 때는 난폭한 아버지가 떠올라서 더 싫었고 난폭할 때에는 비굴한 아버지가 떠올라서 더 싫었다. 어머니와 나는 아버지가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으면 잔뜩 긴장을 하고 기다려야 했다. 무사히 넘어가길 바랐지만 대체로 그런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폭력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아버지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어머니는 그걸 알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취해서 들어온 날이면 어머니는 나를 벽장으로 올라가게 했다. 읽고 있던 책이나 숙제 공책 또는 가지고 놀던 구슬 같은 걸 손에 쥔 채 나는 황급히 벽장 속으로 몸을 숨기곤 했다. 벽장이 어둠 속에 숨소리를 죽이고 엎드려 있으면 아래쪽에서 와당탕 소리가 끊임없이 났다. 나는 구슬을 만지작거리거나 책을 뒤적거리거나 했다. 달이 밝은 날은 쪽문을 통해 들어온 달빛에 의지해서 큰 글씨의 그림책을 읽는 일이 어느 정도는 가능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속으로 빠져들어가기도 했다. 한바탕 소란을 벌이던 아버지가 제 풀에 지쳐 골아 떨어지면 어머니는
어지러워진 방안을 대충 치운 다음 가만히 올라와서 나를 안고 내려갔다. 그럴 때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거나 훌쩍이거나 했다. 정신이 나간 것처럼 말도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나를 품에 안고 있기도 했다. 어느 날 밤 아버지의 손에 의해 벽장 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났다. 전에 없던 일이었으므로 나는 당황했다. 거긴 왜요? 거긴 왜 올라가려고 그래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의 팔이라도 잡아 끌고 있는 게 분명했다. 이 손 안 치워? 안 치워! 기철이 이놈 이 위에 있지. 이놈이 애비가 왔는데도 안 내려오고 벽장에서 뭘 하는 거야, 쥐새끼처럼. 아버지는 술이 몹시 취한 것 같았고 화도 많이 난 것 같았다. 발음이 잘 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컸다. 퍽 소리가 나고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났다. 아마도 어머니는 방바닥에 나가 떨어진 것 같았다. 이내 벽장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기척이 느껴졌다. 기철아! 하고 어머니가 큰 소리로 불렀다. 아버지에게 발각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머니는 알고 있었고 나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그 사실을 경고하고 있었고 나는 알아들었다. 나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었다. 벽장 속에 숨어 있어야 하는 몇 시간 동안 이것저것 뒤적거렸으므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거의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뒤주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 못쓰는 물건들과 잡동사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뒤주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뒤주 안은 좁았지만 그러나 몸을 웅크리고 앉아 맞춤하게 들어맞았다. 아버지가 벽장 문을 열면서 한 차례 기우뚱거리지 않았다면 아마 들켰을 것이다. 아버지가 잠깐 지체하는 틈을 타서 나는 완벽하게 몸을 숨길 수 있었다. 아버지는 벽장의 어둠 속에 서서 소리 질렀다. 기철이 어딨어? 빨리 안 나와? 지 애미 닮아가지고 네 놈까지 나를 무시한다 그거지? 오냐 내 손에 한번 걸려봐라. 나는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풀풀 날리는 먼지가 코를 통해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목젖이 간질간질해지면서 재채기가 나오려고 하는 걸 힘들게 참았다. 아버지는 벽장 속에 있는 물건들을 발길로 걷어찼다. 쾅쾅 소리가 나고 우지끈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역시 무슨 소리인지 알아먹기 힘들었다. 뒤이어 웅얼웅얼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누운 채로 욕설을 뱉고 무슨 말인지 모를 말을 늘어놓더니 잠잠해졌다. 잠이 든 것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잠잠해졌다고 해서 곧바로 나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뒤주에서 나갈 기회를 엿보며 계속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처음엔 갑갑하던 뒤주 안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견딜만 해졌고 나중에는 안락하게까지 여겨졌다. 그리고 그것이 정신의 이완을 불렀다. 나는 그 좁은 뒤주 안에서 잠이 들었다. 어머니는 벽장 안에 올라와서도 나를 찾지 못했다. 가만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내가 뒤주 안에 들어있다는 걸 몰랐다. 그녀는 내가 손바닥만한 벽장의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을 거라고 추측했다고 한다. 그날 이후 아버지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날이면 나는 언제나 벽장 속으로 들어갔고 뒤주 속으로 들어갔다. 뒤주 속에 들어가 문을 닫고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근육과 신경이 이상스레 느슨해지면서 기분 좋은 안락감이 찾아왔다. 그럴 때 나는 어김없이 잠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꿈도 없는 깊은 잠을 만나게 잤다. 아버지와 상관없이도 벽장 안에 들어갔다. 낮에도 뒤주 속에 들어갔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자기가 만든 다리가 달린 한 면이 터진 그 직육면, 아니 직오면체 안에 들어가 보냈다. 밖에 있을 때에는 불쑥불쑥 치밀던 우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눈 녹듯 사그라들었다. 밖에 있을 때에는 살 희망이 생기지 않았지만 안에 들어가면 그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는 그 안에 들어가야 했다. 대개는 잠을 잤지만 책을 읽기도 했다. 나중에는 비스킷이나 빵을 먹기도 했고 맥주나 커피를 마실 수도 있게 되었다. 어느 날부턴가는 그 안에 누운 채 일기도 썼다. 그 좁은 공간에 하나씩 하나씩 물건이 쌓여갔다. 일기장과 연필이 들어오고 여러 종류의 필기구가 들어오고 책이 들어오고 안경이 들어오고 과자 그릇이 들어오고 자석을 이용한 바둑판이 들어왔다. 그는 그 안에서 바둑도 두었다. 가능한 한 그는 그곳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했다. 그의 세계는 그가 들어가 누운 널의 크기만큼 작아졌다. 그렇지만 그는 불행하지 않았고 불편하지도 않았다. 어린 시절에 그는 아버지와 상관없이도 벽장 안에 들어갔었다. 낮에도 뒤주 속에 들어가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 그때도 그는 불행하지 않았고 불편하지 않았다. 아내와 딸은 되도록 그의 방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다. 그들은 널 속에 들어가 누운 채 모든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와 남편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곤욕이었고 고통이었고 슬픔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그를 이해하고자 했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코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아주 오래 살 것이다. 아닐지도 모르지만 아마 맞을 것이다. 하기야 6개월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 5년 넘게 살아있기도 하고 오장육부가 모두 멀쩡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 병원문을 나서다가 자동차에 치여 목숨을 잃기도 한다. 병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고 사고로만 죽는 것도 아니다. 병이 있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병이 없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다. 확실한 것은 없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없다. 세상은 확실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가능한 확실한 장담은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이다. 당장이든 10달 후든 50년 후든. 그렇지만 내가 아주 오래 살 거라는 건 아마 사실일 것이다. 아닐지도 모르지만 아마 맞을 것이다.